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일목균형표의 시간론과 가격론에 이어서 파동론을 한번 볼 거예요. 예. 그 일목균형표의 이론으로는 형보론이 더 있긴 하지만 사실상 뭐 그거는 패턴에서 저희가 다뤘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파동론이면 끝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시간 정도 더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일목균형표에도 역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목균형표의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목균형표가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중요도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2시간에 걸쳐서 좀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한 시간이 기니까 너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그걸 2개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목균형표의 파동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파동론의 대표적인 어떤 이론으로는 뭐가 있죠? 예, 뭐 크게 보게 되면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이 대표적인 파동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단순하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여러 가지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파동들을 제외하고는 이 5파 상승의 3파 하락이라고 하는 엘리어트 파동의 뭐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파동론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일목균형표의 파동론 엘리어트 파동의 뭐 5파 상승과 3파 하락이라는 그런 이론과 피보나치 수열을 기반으로 한 상승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파동의 규정 자체도 뭐 이렇게 몇 개로 간다. 물론 13579로 가면서 강화된다라는 그런 이론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형화된 파동을 몇 가지 기본적인 형태 이외에는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파동 이론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단순하고 좀 유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론적인 뭐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파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이론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론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좀 다뤄볼 계획이고요. 파동론은 항상 해석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간론이나 가격론과 결합해서 본다, 혹은 세 개를 다 결합해서 뭐 삼위일체 이론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론은 단순하게 파동론만으로는 큰 가치는 없고요. 그것이 서로 결합되어서 시간론과 가격론이 결합되었을 때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부분, 그런 신뢰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여타의 다른 지표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결합됐을 때 조금 더 강력한 어떤 해석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네. 파동론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 가격은 파동의 형태로 움직인다. 그렇죠? 어느 시장이나 다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마치 주파수가 서로 진동하면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파동의 형태로 일정하게 직선 형태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좀 약간 구불구불하게 움직이죠. 예, 그런 게 자연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거고, 그거는 제가 예전에 프랙탈 이론 설명드릴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하면서 제가 프랙탈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파동에는 일정한 수학 구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뭐 어떤 돌을 깨우쳤다라는 형태로 어떤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 나온 내용들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의 해석에 있어서 사용할 때 어떤 규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파동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5개 정도의 파동을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 3개는 기본 파동이고, 예, 나머지 2개 P와 Y 파동은 중간 파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형태는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드리지는 않았지만 I 파동 같은 경우는 그냥 I자로 나타나는 파동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게 끝이에요. 1에서 2로 간다. 1이 더 높을 수도 있고 2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단일 상승이나 하락을 나타내주는 그런 파동을 I 파동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I, V, N 요거는 알파벳 모양 그대로 움직여요. 파동이. 그죠? 지난번에 저희가 N값, V값, 뭐 E값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뤄봤었잖아요. NT값 뭐 이렇게 다뤄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배반치나 아니면 S 구성점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말들을 써서 다뤄봤었는데 그런 그 가격에 대한 이론들도 사실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거기다 선을 다 그어놓고 그 다음 선까지의 간격을 보면서 판단의 근거로 삼아준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어디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느 값이 정확하게 목표치로 규정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않아요.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어떤 목표치로 간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단지 뭐예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값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통 이 값이 제일 높고 그리고 NT 값이 제일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저항선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혹은 내려갈 때는 어때요? 지지선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시점까지 예측에 참고 자료로 삼을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였어요. 파동론은요 그냥 모양만 설명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패턴에서 보았던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형태를 이렇게 정의했네. 그리고 파동에 대해서 일목균형표가 무시하지는 않고 파동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파동에 있어서의 어떤 움직임들을 규정을 해 놓았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저희가 패턴에서는 거의 10몇 가지 패턴들을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5가지만 다루고 있어요. 자, V파동은 뭘까요?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상승 후 조정 혹은 하락 후 반등 이런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뭐 되게 간단하죠. 그죠? V자거나 역V자 패턴 할 때도 다뤄봤죠. 그죠? 역V자 패턴이나 V자 패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N파동은요 여러분들 N자형의 상승 즉 상승, 조정, 재상승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혹은 뭐죠? 하락, 반등, 재하락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보통 일반적으로 균형파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파동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P파동과 I파동은요 여러분들 저희가 삼각형 할 때 다뤘었어요. 삼각형 패턴 할 때 다뤄봤던 것들이고 의미 해석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르게 배운다든가 뭐 새롭게 여기 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즉 P파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Y파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여기서는 해석이 엘리어트 파동 때 뭐 혹은 엘리어트 파동에는 그런 것도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저희가 패턴 할 때 삼각형 패턴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다시 리마인드 해보고 가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제가 부터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래서 중간 파동은 P 파동을 축소 파동, Y 파동 발산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소 파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수렴 파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수렴한다라는 말 아시죠? 두 값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발산한다는 뭐죠? 발산한다.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두 값이 점점 멀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축소 파동은 어때요? 추세의 끝에서 조정을 나타내거나 휴지기를 나타낼 때 쉬어가는 시간 나타낼 때 뭐라고 해요? 그 삼각형 패턴이라고 부르고 역삼각형 패턴을 볼 때는 확대 삼각형 패턴은 뭐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징조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그림이라도 해도 너무 간단해요.
그죠? 주가 세 가지 중요한 파동 모양이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간단해서 이걸 뭐 파동 모양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봅시다. I 파동은 뭐예요? I 파동은요, 한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다? 한쪽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다. 즉 어디서부터 어떻게요? 이렇게 움직이거나, 예, 이렇게 움직이고, 뭐 별거 없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는 시간은 있고 여기, 그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죠. V 파동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꼭지점을 만들고 내려온다. 예, 내려온다. 혹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간다. 이게 V 파동이에요. 상승에서 하락, 하락에서 상승.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M 파동은 뭐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파동. 지난 시간에 가격론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예, 보통 이렇게 되죠. 요걸 보고 저희가 뭐 눌림목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를 뭐 전고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예, 내려간다. 예,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구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승이나 하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일자로 알파동 형태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하는 추세를 보일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돼요? 이런 조정기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예, 상승이나 하락의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이 됩니다. 가격 계산은 지난번에 다 방법을 말씀드렸죠. 예, 방법을 말씀드렸죠. 예, 정고점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요 저점에서 출발하느냐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야기할 때 뭐 요만큼 올라간다, 뭐 더 올라간다, 뭐 그죠? 예, 그런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거는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야, 그런 것들이 방법들이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예, 되셨어요? 이게 M파동입니다. M파동 너무 단순하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파동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중간파동 이거예요. P파동, 즉 축소파동 혹은 수렴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네, 어떻게 돼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축소가 되는 수렴되는 파동이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깃발형, 페넌트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휴지기를 가져올 때 보통 이 페넌트형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수렴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통은, 네, 여기서 일반적인 해석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휴지기를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갖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뭐 여기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죠. 혹은 계속해서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세 가지잖아요. 사실 주식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 근데 축소되었을 때, 예, 여기서는 약간의 휴지기를 가지고 어떤 변화의 양상이 그 다음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보고 조정 국면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 저희가 해석할 지난번에 저희가 패턴 배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 역삼각형이니 아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승 삼각형이니 하락 삼각형이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다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한번 Y 파동은 발산 파동이에요. 즉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예, 진폭이 넓어지는, 변화의 폭이 넓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는 변화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점점 더 가격의 변동폭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발산하게 되거나 하방으로 다시 여기서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발산하게 되거나 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예, 저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오므려지는 대칭 삼각형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이런 식으로 오므려지는, 그죠? 그래서 다시 휴지기를 갖고 여기서부터 변화의 양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보고 저희가 발산파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지속적으로 돼요. 예, 예, 변동성이 극대화되었을 때 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충돌의 양상과 세력의 힘이 더 커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면, 예, 앞으로 뭔가 일이 터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예요. 파동론 5가지 I, V, N, 그 다음에 P와 Y.
그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요거는 P는 왜 이렇게 P냐면 이렇게 생겨서 요 P처럼 생겨서 P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Y인가 뭐 그래요. 네. 아니면 이쪽에서 다가와서 오른다 그래서 이게 Y자를 벌려지는 모양이라고 해서 Y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뭐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파동론의 활용법. 요거는 지금 시간론과 결합한 활용법이에요. 근데 시간론과 결합한 활용법이지만 실제로 저희는 여기서 가격론을 결합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가격론을.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I파동과 I파동이 결합된 형태다. 근데 이거 뭐예요? 그냥 V파동이잖아요. 얘는 어때요? I파동과 V파동이 결합됐다고 했어요. I파동으로 쭉 상승하다가 V파동을 만나서 V를 썼어요. 뭐죠? 이거 N파동이잖아요. 가격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얘를 통과해서 얼마나 더 올라갈까 궁금하잖아요. 그걸 예측해 보는 게 바로 가격론이에요. 여기에 하나, 여기에서 요만큼이 더 올라간 요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또?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 파동도 있을 여기서 그죠?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기서 처음에 올라왔던 만큼 또 올라간다라는 이론도 있을 수 있고 있죠. 가격표 그죠? 여기에서 처음에 올라왔던 만큼 다시 올라간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요거 뭐라고 불러요? N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는 거. 요건 V라고 불러.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격론과 결합해서 해석하시는데 이 일이 어디쯤 일어날까라고 할 때 대등 수치의 측면에서 시간적인 반복성을 가지고 일어날 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N파동과 N파동의 시간이 같은 형태로 N파동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N파동 여기서는 상승하는 N파동이 나타났고요. 제가 볼 때 이거 충분히 올라서 요거는 이 목표치 형태의 목표치까지 나타난 것 같아요. 여기서 그죠? 그럼 요거 나타날 때 한번 가격론으로 예측 한번 해보고 목표치를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꺾고 다시 떨어지죠. 요거는 뭐예요? 하락의 N이에요.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까도 사실 가격론에 의해서 예측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 여러 개 그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다른 지표들도 여기에 결합해서 사용을 하셔서 충분히 다른 가능성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들이 해석의 요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I파동하고 N파동이 합쳐진 거네요. 그죠? 아래쪽에 오고 I파동으로 쭉 떨어져서 N파동으로 상승. 그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I파동선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V파동이고요. 또 여기서 요거는 N파동과 I파동이 합쳐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해석의 키는 뭐였죠? 자, 요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상승의 폭을 가져갈 때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를 대칭 수치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대등 수치가요.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요만큼 더 대등 수치의 길이로 나타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등 수치라고 하는 건 그때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사후에 검증했을 때 얘가 어떤 보통의 운동을 한다라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예측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여기서는 어때요? 지표론에서 쓰였던 그런 다른 지표들과 결합해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지표론에도 분명히 5가지의 좋은 기준들과 지표들과 또 뭐가 있어요? 구름대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지표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시간론과 가격론을 결합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사이의 파동의 형태도 한번 봐주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요거는 뭐예요? V파동과 다시 V파동이 결합된 형태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똑같아요. 이것도 N파동과 I파동이 결합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V파동과 V파동이 결합됐다라고 보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대등 수치를 사용한 시간론의 사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서 한 번에 상승과 하락이 마무리된 시점인 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 다음에 그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기에서도 한 번의 상승이 마무리되고 여기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더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제가 시간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네, 물론 책에서 얘기한 거죠. 이 양반 책에서 얘기한 거지만 얘기할 때 특정한 대등 수치의 시간이 흐른 뒤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상승, 즉 반전과 유지와 강화가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예요? 떨어지고 있을 때는 강화가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고 있을 때 반전은 뭐예요? 반등이고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유지를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뭐 역시 해석은 간단하죠. 어떻게 됐어요? 역 V자로 되어 있는 이 V자 패턴과 V 패턴과 M 패턴이 결합된 거예요. 요 시간과 요 시간이 결합했을 때 요 시간대가 흘렀을 때 동일한 시간이 반복되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변곡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여기서 주목해 보는 거죠. 특정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V자를 만들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기본 시간이랑 겹치면 더 좋지만 요거를 만드는데 26일 흘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움직이는데 26일쯤 되니까 여기서 뭔가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파동론은 그렇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진 않아요. 저에게 되게 지금이 어떤 때다라는 거라 아니면 지금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가격이 어느 정도 목표를 갈 수 있다라거나 이런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파동론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정도. 그리고 다른 가격론과 결합했을 때 혹은 시간론과 결합했을 때 이런 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데 뭐 이 정도의 큰 의미만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론은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일목균형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엄청 많고 이 안에 지금 되게 뭔가 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5가지 지표와 구름대와 현재의 가격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가면서 서로 교차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저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건 제가 일목균형표 앞에 지표 보는 부분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거기에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혹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가격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만일 더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혹은 더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범위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결국 일목균형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일목균형표 총 정리를 하면서 뭘 할 거예요? 한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균형표가 갖는 저희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의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일목균형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좀 짧게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고 좀 의미가 있으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